달 전 실종된 장미란 씨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의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 부모 경장은 구속됐고 경찰은 허위 종결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건 10여 건을 발견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장미란 씨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장미란 씨 사망 경위에 대해서 의문이 잇따르고 있죠. 네, 장미란 씨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고작 4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실종 시점이 지난 5월이다 보니 부패 상태가 심해서 이 지문이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검과 치아 감정이 이뤄졌고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이 됐는데요. 경찰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사망 시점은 장 씨가 외출한 이후 다음 날 새벽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사망 경위입니다. 경찰은 시신의 자세와 상태를 볼 때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에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시신 발견 현장에 낙엽이 흐트러지지도 않은 등 다툰 흔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시신 부패가 심하긴 했지만 주저흔과 방어흔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야자수 나무는 그 특성상 굵은 가지가 옆으로 뻗지 않고 날카로운 가시도 많아서 극단적 선택은 어려울 거라는 의문도 여전합니다. 숨진 장 씨의 남자친구도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DNA를 채취해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장 씨는 실종 신고를 받은 제주 서부경찰서 부모경장이 신고를 허위 종결하면서 실종된 지 104일 만에서야 발견됐습니다. 뒤늦은 발견으로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경찰은 지휘계통인 전현직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4명을 대기 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구속된 부경장이 담당했던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부경장은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수색팀에서 지난해 3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처리한 실종 신고가 모두 298건인데요. 경찰은 부경장이 담당한 실종 신고를 모두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건 정도는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장미란 씨처럼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현황을 파악한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뒤 공식적으로 결과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부경장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경장은 실종자와 분명히 연락을 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이 없고 장 씨와 관련된 전산망 기록에는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하는 등 모순이 드러나자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장미란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는데 외출 이후에는 통화 기록이 없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범행 경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입을 열어야 될 이번 이 허위 종결 의혹을 받고 있는 부경장이 법원의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어제 다시 구속됐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장미란 씨 입력하신 거 맞으십니까?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허위 종결 하셨습니까? 장미란 씨 시신 발견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범행 인정하시나요? 범행 인정하시는 건지요?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에 대해서 정말 부경장이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부경장은 지금 당시 실종자하고 통화를 했다, 이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서요? 저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에 보도될 당시에도 그런 주장들이 보도가 됐죠. 그러다가 집중 추궁을 하니까 한 발 물러선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보도에 따르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통화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상 통화를 안 했다는 그런 자백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다시 이런 법적인 절차에서 통화를 한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것도 역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우선 첫 번째는 만약 모든 범행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예. 반성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끝까지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법적인 분석 결과 이런
행동을 이런 주장을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공할지 여부와 별개로 네. 지금 받고 있는 주요 혐의 중에 하나가 직무유기거든요. 예. 근데 이 직무유기는 과실 직무유기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만 처벌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거 통화했습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통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 그럼 저는 통화한 줄 알았는데 제가 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잘못 전화를 했습니다. 라든지 뭐 물론 인정되기는 쉽지 않죠. 네. 그런 억지 주장이고 인정되지 않을 만한 발뺌입니다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요즘에 이 통화를 했다면 기록이 안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반대로 해석하자면은 기록이 남지 않았다,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부경장의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 통화, 그러니까 연락 문제도 그렇고 이 부경장이 장미란 씨 관련 자료 목록에서 삭제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유를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기재했다? 네.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요. 예, 이거 잘 안 되는데 예. 굳이 한번 좀 찾아보자면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한 걸 안 거 아니냐? 어떤 경위로든 네. 사망한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사망으로 입력을 하고 삭제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예. 뭐 현재 상황에서 이게 확인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이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부경장의 행동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면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경장의 범죄 연루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교통사고 얘기 나왔으니까 예. 지금 경찰의 발표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지문 등이 없기 때문에 부패가 됐기 때문에 치아로 신원을 확인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특이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목을 매서 사망했다면 설골 등이 골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러한 자세로 발견됐습니다만 설골이 골절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골 골절만으로 정말 목을 매서 사망했는지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골의 골절 외에 특이골절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다른 신체 부위의 골절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즉 장미란 씨가 사망 전에 누군가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거나 또는 폭행을 당했다거나 또는 고문을 당했다거나 그런 정황을 보여주는 골절을 특이골절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네. 또는 교통사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교통사고, 이건 고의범죄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고 즉사하거나 아니면은 중상을 입은 경우에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기고 은닉하고 자살을 위장하는 경우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 그 정도의 중상이라면 골절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특이골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저도 아주 구체적인 발표가 계속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그동안의 사건 처리 경험들을 통해서 추측을 하고 유추를 해서 최대한 좀 완곡하게 표현을 드리는 건 예. 전달해 드리는 건데 특이골절이 없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상을 입었거나 즉사했을 가능성도 좀 배제되는 것이 예. 아니냐. 경찰의 발표에 따르자면 그게 사실이라면 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죠. 예.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제주 서부경찰서장을 포함해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을 대기 발령하고 감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 처리 경위 전반을 살펴보면서 업무에 미흡했던 책임자를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감찰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찰청은 전현직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 발령 조치한 뒤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본청 감찰 담당 팀장이 제주 현지로 급파된 상태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처리 경위를 살펴보고 처리 단계별로 미흡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훑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최초 접수와 종결, 재신고 이후의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서 보고와 관리, 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또 장 씨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부모 경장이 허위 종결했던 60대 남성 실종 사건 등을 포함해 언론에서 제기되어온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진행 상황에 따라서 감찰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는데요.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감찰 절차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 등 후속 인사 조처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종 사건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종됐던 장 씨와 60대 모두 긴 시간 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담당자였던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하면서 경찰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는 관련 자료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났던 수도권의 한 실종 수사 담당자는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서 얻을 실익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경찰관 개인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하더라도 이 같은 허위 처리를 걸러낼 관리 감독 장치가 경찰에 있었는지 의문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 해제 과정의 관리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담당 경찰관이 전산에서 실종 사건을 단독 종결하지 못하게 하고 관리자가 사안을 재검토한 뒤 승인하게 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약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왜 하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이 됐을까?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의문을 해소하는 몇 가지 지점은 그 야자수라는 숲이란 공간에 경험치가 있느냐, 장민환 씨가. 네. 예를 들면 왜 갔냐 거기를? 예, 그렇죠. 무작정 자기가 잘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속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가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해결돼야 되는 거고,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직전까지의 동선이 필요하죠. 네. 즉 말하자면 항구 쪽을 지나서 거기까지 간 건지, 뭐 아니면 복수의 동선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걸 해결을 해야지만이 되는데, 보통의 이런 형태를 많이 질문을 하시면은 네. 제일 어려운 거는 가장 쉬운 해결책은 처리하면은 수사기관은 속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면. 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속단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의 패턴을 많이 좀 분석을 하시고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교수님께서는. 그렇죠. 그러면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아니면 타살의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이라면? 49.99 대 51.111. 네. 로 후자를 좀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49대 51 이렇게 수치로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지금은 절대 단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야자수 농장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곳이 굉장히 단단한 가시가 많아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 가지도 상당히 얇다, 힘이 없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예. 굉장히 미스테리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할 때는 이제 자기가 굉장히 익숙한 장소로 가죠. 평소에 봤던 장소.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떠한 자기가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장소가 자기의 실행에 옮기기에 굉장히 적합해야 하거든요. 근데 야자수 나무는 많은 분들 알지만 이렇게 쳐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또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뭔가 어디에 자기가 관련되어 갖고 어떤 극단적 선택하기에는 어떤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저게 길가 옆에인데 길가에 이제 돌담에 쌓여 있는데 그게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 무릎 있는 그 돌담 있는 장소에서 한 1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니겠어요? 남자친구 증언에 따르면 또 지나다닐 때마다 저기 무섭다 이렇게 그렇죠. 했던 장소라는 근데 거잖아요. 이제 무섭던 장소를 가지 않죠. 일반적으로.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서 한 400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예. 저기를 걸어서 갔을까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림항에서도
휴대폰의 위치 추적이 됐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게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러면 뭐 한림양 근처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예. 사실 그 근처에서 뭐 사체를 유기할 수 있는 장소는 저는 야자수나무 숲이랄지 이런 것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 자체를 이제 경찰에서 처음에는 뭐 아예 노골적으로 뭐 자살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너무 섣부른 거죠. 왜냐하면 부검 결과도 완벽하게 안 나왔잖아요. 그 휴대폰도 뭐 사실은 포렌식도 안 됐고 아직 뭐 검토 안 해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야자수나무 숲에 있던 것도 미스테리고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예. 또 유죄 입장에서 황당하다 할 수 있고 예. 이게 뭐 더구나 유서가 발견된 것도 아니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휴대폰 내에 유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뭐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뭐 그거에 대한 단서가 되는 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뭐 수사팀이 자살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섣부르다는 얘기. 극단적 선택이라고 들려요. 저희가 표현을 네네. 하겠습니다. 뭐 주민들의 그런 증언들도 수사에 참고가 될 텐데 주민들이 이곳을 이렇게 수시로 다니던 주민들이 전혀 낌새가 없었다,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장소가 좀 외진 장소죠. 예. 그리고 야자수나무라는 숲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는 한 10m니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누가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르는 거고 예. 또 야자수 나무 자체가 계속적으로 뭐 매일 아니면 2, 3일에 한 번씩 가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뭔가 타살의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사체 유기 자체도 이제 그런 걸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극단적 선택이냐 아니냐 이걸 따질 게 아니고 예. 일단 원점에서 뭔가 시신과 관련된 의문 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제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 백골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치아 감정을 통해서 장미란 씨로 확인이 됐는데 경찰은 일단 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했을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른바 타살의 가능성은 일단은 뭐 배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경찰청 차장의 그 얘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뭐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 범죄와의 혐의점이 있었어요. 예. 일단은 지금 이 외부 제3자의 개입은 없었다고 보는 그 근거는 예. 일단 이 목매임사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보이고 어떤 뭐 타박상이라든가 뭐 저항의 흔적이라든가 또는 그 흉기에 의한 뭐 자상이라든가라고 하는 것은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조금 더 정밀 부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제의 그 1차 그 부검은 사인에 대한 그 판정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이 장민양 씨가 정말 맞는지 예. 그 여부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체 식별 그 정보 중에서 몇 가지 뭐 예를 들면 지문은 사실상 이 100일 이상의 고온 다습하다 보니까 다 피부가 부패돼서 아마 식별이 어려웠을 것 같고 예. 이 사람마다 그 치아의 그 치열 구조 또 치과 치료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치한 것 같고요. 아마 그 오늘 내일 사이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유족의 그 DNA와 장민환 씨의 그 DNA의 최종적인 그 일치 여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경찰은 일단 타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또 주변 정황을 따져보면 지금 의구심을 사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야자수 농장의 그 카나리아 야자수 종의 특징을 보니까 가시가 많고 가지가 그 무거운 성인의 하중을 버틸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을 매달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라는 어떤 분석과 함께 그 남자친구의 증언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까지 그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의 어떤 그 사연도 없었고 또한 평소에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부검에 대한 정밀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타살이다, 자살이다, 어떤 이유다,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섣부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게 스스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목매임사로 추정하면서 지금 거론되는 내용들 중에는 지금 그 해당 야자수가 그런 어떤 정황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점도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보통은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 다퉜거나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 선택할 때는 누구에게라도 나의 어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남기거나 알리거나 가족들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통상적으로 있는데 그런 사정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조금 의구심을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장소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워낙 그 울창한 곳이고 여자 혼자서 가지를 치거나 어떤 남자도 그 안에서는 뭐 활동하기 좀 제약이 되던데요. 네, 그 점이 그 다소 좀 의문스러운 점으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목매임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소위 그 고정점, 그 나무가지에 분명한 고정점이 있어야 예. 그 하중을 이용해서 결국은 경동맥이 압박이 되니까 예.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인데, 예.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야자수 나무가 하중을 견딜 만큼 이렇게 딱딱하고 고정적이냐, 그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이런 풀도 약하고, 그리고 이 장미란 씨의 그 키와 저기에 고정점에 있었던 것이 과연 부합이 되겠느냐. 즉 그 얘기는 저기에 올라갔다고 만약에 추정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받침대라든가 네. 뭐 이런 것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것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좀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그 점에서 하중, 키, 그다음에 받침대, 저 나무의 그 특성하고는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하는 점이고요. 또 그리고 저기에 이 울창한 숲을 저렇게 헤치고 갈 만한 정말 그 동기가 있었던 것인가의 그 여부. 예. 그뿐만이 아니고 이 지금 고온 다습하면 부패가 빨리 그 진행이 되고 부패가스도 많이 발생을 했을 텐데, 또 저기가 그 산책로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왜 그 100여일 동안 전혀 이 신고나 감지를 못했을까? 뭐 예. 이런 것들은 좀 자연스럽지 그 않은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